첫 번째는 코끝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 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모두 코끝을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 비대칭을 약간씩 가지고 계시고요. 한쪽 근육이 좀 더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형물이 서서히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뼈를 바로 잡는 절골술이 필요하고요. 보형물이 얼굴 중앙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Hello everybody, welcome back to the Doc Panda Korea channel. My name is Gina and today I will be interviewing a doctor from one of the most prestigious clinics in Korea. Let's go meet the doctor! 안녕하세요, 원장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트 성형외과 원장 문영석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이코를 많이 하는데 혹시 하이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하이코는 이 녹는실인데요. 보통 코끝이 낮으신 분들이 그 하이힐 신듯이 실을 이렇게 삽입해서 코끝을 이제 오똑하게 만드는 시술이고, 요즘은 이제 필러를 맞으시면 시간 지나서 이제 필러가 퍼져서 콧대가 뭉툭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이코를 이제 대에도 삽입하면 대까지 윤곽이 뚜렷하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많이들 시술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혹시 부작용이 있나요? 사실 부작용이 크진 않은데요. 간혹 그 실이 겉으로 또는 이제 코 속 점막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드물지만 아무래도 이게 이물질이다 보니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혹시 코 성형 수술 좀 할 수 있나요? 네, 그 하이코 시술 후에 코 성형 수술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대신 이 실이 남아있게 되는 경우에는 염증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수술 시에 이 실이 남아있으면 이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거할 경우에 간혹 피부가 더 얇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피부를 이제 피부 두께를 보강하는 추가적인 처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코 수술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가실 때는 코 모양이 이뻤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서 모양이 안 이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원인이 뭘까요? 그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수술 직후에 모양이 뭐 예쁘고 만족스러우셨는데 시간 지나면서 모양이 변해서 좀 불만족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코끝이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말씀하시거나 뭐 표정을 지을 때 그 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모두 코끝을 내리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이제 노출이 되면 초반보다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술할 때 지지력이 좀 강력한 보통 뭐 비중격 연골이나 늑연골 등 그런 재료를 사용해서 튼튼한 지지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서 약간 떨어질 것을 감안해서 수술 초기에는 약간 더 높게 과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모양이 변하는, 불만족스럽게 변하는 두 번째 상황으로는 보형물이 틀어져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얼굴이 보통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얼굴 비대칭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약간씩 가지고 계시고요. 또한 이제 표정 지을 때 한쪽 근육이 좀 더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자극이 많이 노출이 되면 오랜 기간 지났을 때 보형물이 서서히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고,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수술할 때 얼굴 비대칭이 좀 심해서 뼈가 휘어진 경우에는 뼈를 바로 잡는 절골술이 필요하고요. 보형물이 얼굴 중앙에 잘 위치할 수 있도록 코켓을 만들 때 정확하게 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보형물을 안쪽에서 고정하는 술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코끝 모양이 불만족스럽게 변하는 이유는 코끝이 찝히거나 아니면 위로 이제 들려서 콧구멍이 보이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구축 현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미세한 염증이 오랜 기간 반복되면 흉살이 많이 생성되게 되고, 그 흉살로 인해서 조직이 단단해지고 당겨져서 모양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생활 습관이 중요하신데요. 가능하면 음주나 흡연은 좀 삼가 주시는 게 좋고, 주기적으로 코끝을 의식적으로 너무 많이
만진다든지 이런 자극도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은데 콧대가 이렇게 붓는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수술하신 의료진과 즉시 연락하셔서 직접 대면 상담 또는 상황이 안 되시면 사진으로라도 상태를 체크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코 수술 후에 초기 모양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코가 크거나 코끝이 들렸거나 콧구멍이 많이 보인다 등등 코 수술 받고 회복되면서 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네, 수술 초기에는 붓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 전 계획보다 모양이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콧대가 너무 높아서 어색해 보인다든지 코끝이 너무 들려서 콧구멍이 보인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복코 교정을 했는데 수술 후에도 여전히 코끝이 뚱뚱하다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사실 수술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붓기라는 게 코수술 후에 대개 한 달 정도 지나면 붓기 한 50% 빠지고요. 3개월 지나면 대략 70%,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 잠붓기가 다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수술의 경우에 개인차가 있어서 이 기간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얼굴이 처지고 그러잖아요. 혹시 코의 모양도 나이가 먹으면서 변하나요? 만약에 20대에 한번 수술을 했으면 나이를 들어서 예를 들어 한 40, 50대에 다시 수술해야 할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것도 이제 흔히 질문을 듣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코도 당연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심에 따라서 노화 현상을 겪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피부가 얇아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이 좀 떨어지면서 얼굴이 좀 길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하냐 마냐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나이가 젊으셨을 때 좀 높고 화려하고 그래서 본인 마음에 들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게 이제 얼굴 전체적인 변화랑 좀 조화가 안 되면서 좀 인위적이고 좀 과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땐 당연히 재수술을 고려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 오래 타서 자동차 오래 타면 이제 부품 교환하듯이 반드시 20대 했는데 40대 이거를 보형물을 바꿔야 된다 재수술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내용이고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성형외과 전문의와 상담하셔가지고 잘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코 수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코 수술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상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형외과 전문의와 직접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노트 성형외과 원장 문영석이었습니다.